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25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세트는 당장 지난주 세트가 그 그리디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에 725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웍이 굉장히 많았어요. 케이스웍이라는 건 이런 케이스 따지고 저런 케이스 따지고 이런 케이스 따지고 그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을 케이스웍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 분들은 잘 쳤을 거고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죠. 1번 A번 스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더미가 있어요. 그리고 돌더미가 각각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대요. 돌의 파워가 이렇게 1, 5, 4, 2, 4, 3이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돌더미를 왼쪽에서부터 아니면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파워가 작은 돌이랑 제일 파워가 큰 돌을 둘 다 없애고 싶대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몇 번 안에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1, 5, 4, 3, 2 이런 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돌들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큰 돌이랑 제일 작은 돌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이 다섯 개가 있으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돌, 관심이 있는 돌, 관심 없는 돌, 관심 없는 돌, 관심 없는 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두 개, 그리고 관심 없는 것 나머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돌을 우리는 그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로 보지 말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로 봅시다. 그래서 이 돌들을 어떻게 치우냐? 일단 돌 하나를 치우려고 생각을 하면 이 돌을 왼쪽에서부터 치우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치우는 게 제일 깔끔하게 되겠죠? 두 개만 치우면 되니까요. 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있다. 그러면 이쪽 돌은 왼쪽에서부터 치우고 이쪽 돌은 오른쪽에서부터 치우고 이런 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제일 적게 치우고 돌을 없앨 제일 큰 거랑 작은 걸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몇 가지 정도 돌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몇 번 만에 치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경우가 왼쪽에서부터 둘 다 치우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두 개를 치우는 게 빠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치우는 게 더 빠른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왼쪽에서부터 치우면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돌까지 치울 때 코스트가 되겠고 그걸 오른쪽에서부터 치우면 얼마인지 이렇게 또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 왼쪽 오른쪽 따로 치우면 어떤지 또 계산을 하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계산을 해서 세 가지 중에 제일 코스트가 낮은 걸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케이스 워크죠. 네, 일단은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A번보다는 좀 B번이 쉬웠던 것 같아요. B번 같은 경우에는 Friends in Candice 이 문제는 N명의 친구가 있고 그 N명의 친구가 각각 A, I의 사탕을 가지고 있다. 그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K명을 골라서 임의로 K명을 골라서 그 K명이 가지고 있던 사탕의 일부를 그, 모든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해본대요. 이때 이렇게 4, 5, 2, 5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거를 평균 4로 다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 5짜리 2명만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탕을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뭐 물론 5짜리 2개 말고 다르게 더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K를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적은 사람들을 골라서 사탕을 나눠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적게라고 하려면 사탕의 개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평균 사탕 개수. 이 경우엔 4죠. 4보다 사탕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사탕을 이미 4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탕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탕을 평균보다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평균이 정수로 안 떨어지면 그 답이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number of pairs. 이 문제는 투 포인터 케이스워크 그런 문제인데요. 투 포인터 인문 뭐 그런 느낌인데 그 어떤 n개 정수가 있고 그 정수들 중에서 두 개를 골랐을 때 그 i, j 그 순서 i가 먼저 오고 j가 나중에 오게 두 개를 골랐을 때 ai 플러스 aj가 l하고 r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l거나 크거나 같고 r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이 되는 i, j를 골라라 라는 게 이 문제예요.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정렬을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렬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 이렇게 5, 8 이렇게 돌았다고 해봅시다. 1, 2, 3, 4, 5가 있고 그리고 5하고 8, 5하고 5가 아니고 5하고 8 사이에 있는 그런 그것들을 잡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그 LR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정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 텐데요. 왜 정렬을 하냐? 51243 이대로 두지 않고 왜냐면 우리는 일단 그 i, j가 순서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페어를 보는 식에서 i랑 j를 뒤집어도 어차피 그 j, i로 페어를 잡아도 이 원래 정의에서의 그 페어를 세는 개수랑 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편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래서 5에서 8이라 그러면 우리가 왼쪽 작은 쪽 수를 몇을 할지를 먼저 찍어봐요. 예를 들어서 작은 쪽을 1을 고릅니다. 작은 쪽을 1을 고르면 작은 쪽 1이랑 대응되는 그 큰 수는 4하고 5겠죠. 그리고 작은 쪽을 2를 고르면 오른쪽에 그 5에서 8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되는 큰 수는 3, 4, 5가 될 거예요. 작은 쪽을 3을 고르면 큰 쪽은 5만 됩니다. 이게 말이죠. 뭐 실제로 그 이 오른쪽 끝은 어 여기 다시 한번 작은 쪽을 4를 고르면 왼쪽 그 오른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오른쪽 끝을 조금 더 좀 다르게 잡아봅시다 우리. 이거를 조금 별로 그렇게 좋은 예시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이게 1, 2, 3, 4, 5, 6으로 하고 그 수 간격을 4에서 6으로 해봐요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1이면 여기 이쪽에선 그 3, 4, 5가 해가 되겠죠. 왼쪽이 1이면 왼쪽이 2면 3이랑 4가 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왼쪽에 작은 쪽 수를 정해 놓고 그리고 오른쪽에 큰 수가 매치될지를 이렇게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작은 쪽 수랑 큰 쪽 수가 이런 그 큰 쪽 수를 잡을 때 이런 어떤 범위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범위라는 게 그 어떤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을 우리가 작은 수를 더 늘리면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각각 왼쪽으로 이동하리라는 거. 그렇게 두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왼쪽 끝이 왼쪽으로만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왼쪽 끝이 그 왼쪽으로 이동해서 더 이상 수가 없게 되면 그것보다 오른쪽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그 2보다 큰 쪽을 왼쪽 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왼쪽 끝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왼쪽으로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우리가 왼쪽 수를 늘릴 때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거를 따려면 어, 네.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 일단 투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 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 오른쪽 수도 왼쪽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끝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걸 예외로 삼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조 증가하면 이쪽이 단조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투포인터로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투포인터라기보다는 쓰리포인터긴 해요. 그러니까 작은 쪽이랑 왼쪽 끝, 오른쪽 끝으로 쓰리포인터긴 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 나머지 배열에서 왼쪽 끝이 될 수랑 오른쪽 끝이 될 수를 찾아가지고 각각 찾아서 그 간격의 크기를 답에 더하는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풀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투포인터든 바이너리 서치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하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워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끝을 따져야 되는 바이너리 서치는 여기까지가 되나 뭐 개수 세는 그런 게 좀 복잡하고 투포인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좀 구현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있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C는 이런 문제였고요. D는 D는 정수론 그리고 그래프? 글쎄요. 그래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고 좀 게임이론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 뭐 DP 그런 문제였는데요. 네, 전 이 문제를 어떻게 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A랑 B라는 수가 있어요. A랑 B라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임의의 정수 C로 한쪽을 나눈대요. 예를 들어서 뭐 6으로 왼쪽을 나눈다. 뭐 그리고 그냥 6으로 오른쪽을 나눈다. 2로 왼쪽을 나눈다. 뭐 9로 왼쪽을 나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의 정수를 잡고 그렇게 나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정확히 K번 연산을 해가지고 정확히 K번 연산을 해서 이 A랑 B라는 수를 갖게 만들고 싶대요. 그렇게 할 때 K번 만에 가능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게 되고 어떤 경우에 이게 안 되는지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코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봐서 그 두 수가 배수 약수 관계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또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정확히 소인수 분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걸 따지죠. 그걸 통해서 1이 될 때까지 나누면 최대 몇 번 나눌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K의 상한을 구해요. 그리고 그 최소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한가 두 수가 서로 약수 배수가 관계가 아니면 적어도 두 번은 해야 같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약수 배수 관계면 그냥 한 번만에 같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약수 배수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같다면, 그러니까 두 수가 서로 같다면 그냥 됩니다. 네, 그냥 돼요. 그냥 0으로도 가능한데, 근데 실제로 K가 0이 들어오진 않아요. 뭐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그 케이스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 그, 그 목적에 맞는 게 되느냐라는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몇 번 나누어야, 아니,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는 수냐. 예를 들어서 뭐 16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16이라는 수는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건 4번까지 나눌 수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16이랑 1이 들어왔는데 뭐 5가 그 k가 5다. 그럼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한을 따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1인데 뭐 이걸 여기다가 그 연산을 더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한도 따져가지고 그 상한이랑 하한, 그리고 또 그 외에 좀 특수한 조건, 그 한 가지 또 특수한 조건이 그 A랑 B가 서로 같은데 딱 한 번만 나눠라라고 하면 그건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서로 같은 상태에서 뭐 어느 쪽을 그 1이 아닌 C로 나누면 그 둘을 같게 만들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뭐 만들고 보니까 그렇게 필요 없던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코드 이 부분은 만들고 보니까 쓸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대 공약수랑 소인수분해 각각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D는. 그리고 E는 제가 못 풀어서 건너뜁니다. 못 풀긴 했는데, 솔직히 전 E 건너뛰고 F랑 G를 풀었는데 F는 쉬웠고 G를 풀 시간에 E를 풀었으면 E를 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G를 못 풀었거든요, 결국. G보다 E가 쉬운 문제 같은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파싱에다가 그 케이스워크 문제거든요. 또 이게 제일 끔찍한 케이스워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G도 좀 끔찍한 케이스워크 문제인데,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건 건너뛸게요. 좀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스트링에 프리픽스랑 서픽스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스트링이 하하로 돼 있는 거냐인데, 문제는 하하가 이 반복 구조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하하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기 위해서는 이게 맨 앞에 하하가 몇 개고, 이거랑 관련된 글자가 몇 개 더 들어가는지, 뭐 그리고 맨 끝에 하하가 몇 개고, 그리고 맨 이거랑 관련된 문자가 몇 개 더 들어가는지, 이런 지저분한 연산들을 해야 되는데요. 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맨 앞이랑 맨 뒤만 다 잘 따지면 되는 문제인데, 맨 앞이랑 맨 뒤만 잘 따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F번 문제인데요. F번은 굉장히 끔찍한 케이스워크 문제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L부터 R까지 그러니까 수를 1씩 더한대요. 1씩 더해가지고 L을 R까지 만든대요. 그러면 이 수가 변하겠죠. 그러면 그때 몇 자리나 변하는가? 그러니까 1의 자리는 매번 바뀔 거고, 10의 자리는 뭐 10번마다 바뀔 거고, 100의 자리는 100번마다 한 번씩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리가 각각 변한 횟수의 합이 몇인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를 보면 끔찍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L에서 R까지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1의 자리가 바뀌는 횟수는 R-L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자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몇 번 바뀔까? 10의 자리가 바뀌려면은 10분의 10분의 L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10의 자리가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L이 한 번씩 늘어나려면 10번마다 그게 10분의 R이 몇이냐에 따라서 몇 번 늘어나냐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L에서 10분의 R을 빼요. 네, 이렇게 10의 자리를 구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100분의 R에서 100분의 L 빼면 끝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 r이 0보다 큰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그 케이스워크로만 가득한 세트, 이런 20줄로 끝나는 문제가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r이 l보다 계속 큰 동안 그 r-l을 계속 10을 나눠가면서 더하면 돼요.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힙셋. 이번 세트의 그 정말 끔찍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되게 여러 가지 해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풀다가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 풀이를 좀 봤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X계의 레드 캔디랑 Y계의 블루 캔디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 두 가지 세트로 나누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A 레드 캔디랑 B 블루 캔디고, 또 하나는 A 블루 캔디랑 B 레드 캔디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그 X, Y, A, B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것들의 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를 그 S계의 첫 번째 셋이랑 T계의 두 번째 셋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S 플러스 T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어떤 총 사탄 개수가 X계, Y계 이런 식으로 되고, 연립부등식이 되죠, 이게. 어, A 곱하기 S 더하기 B 곱하기 T는 X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그 A 곱하기 T 더하기 B 곱하기 S는 Y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그 연립 부등식이 되고요. 이 값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게 그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오른쪽 끝이 답인 경우도 있고,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왼쪽 끝이 답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크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S 플러스 T의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요, 이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런 피크가 나타나는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바이너리 서치나 터너리 서치를 돌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딘가 잘못돼요. 제가 어딘가 잘못된 걸 하루 종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푸는 조금 더 깔끔한 방법이 뭐냐면, 이 연립부등식을 가지고 조금 그 고쳐보면은 위에다가 s를 곱해요. 그러면 AS 제곱 더하기 BST는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아니고 X 곱하기 S가 되고, S 그리고 아니 S가 아니라 A를 곱할게요. A 제곱 S 더하기 ABT는 AX고요. 그리고 A ABT 플러스 B 제곱 S는 BY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아니 저도 이런 문제 너무 싫어요. A 제곱 빼기 B 제곱 그 S는 AX 빼기 BY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S는 A제곱 빼기 B제곱 나누기 그 AX 빼기 BY라는 이런 T가 없는
어떤 식을 어떤 식을, 그러니까 t가 완전히 소거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s만 가지고 이 식을 풀어서,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그 피크를 찾아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어떻게든 하이퍼블링님한테 들어가지고 푼 이 연립방 정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푼 그런 풀이고요. 그리고 진짜 끔찍하다. 어, 이거보다 좀 더 대단한 풀이가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이 S 플러스 T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목적은 S 플러스 T죠. 그러면 아까 두 식을 그냥 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 A 플러스 A 플러스 B S 플러스 T가 X 플러스 Y보다 작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눕니다. 그러면 S 플러스 T는 X 플러스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식, 그러니까 A 플러스 B 나누기 X 플러스 Y보다 작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이 A랑 B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S 플러스 T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A를 일단 A가 B보다 항상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 B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A는. 그러면 우리는 몇 개를 양쪽 사탕 더미에서 가져가죠. 그러면 우린 이 S 플러스 T개만큼 양쪽 사탕 더미에서 가져가요. 왼쪽 사탕 더미가 이만큼 있고, 오른쪽 사탕 더미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우린 양쪽에서 다 작은 쪽인 B개만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만큼은 양쪽에서 어차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남은 부분을 이거의 나머지, 그러니까 x에서 s 플러스 t 곱하기 b를 뺀 나머지, 이거를 이 알파로 나눈 나머지랑 이거를 알파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s 플러스 t만큼 되는가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 아래 부분이랑 선 윗 부분을 아주 따로 보는 거죠. 이거를 이 s 플러스 t를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0하고 x 플러스 y 사이의 값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이 빨간 선과 그 남은 윗부분에 대한 비율이 구해지면 그게 해예요. 이 해는 정말 제가 이 해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보고 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해가 훨씬 코드가 짧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어, 그, 그 작은 쪽만큼 쓰고 남은 나머지를 가지고 구하는 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왼쪽 S랑 T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걸 해결하고 나서도. 근데 S 플러스 T는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 해고요. 이건 확실히 떠올리긴 되게 어려운데 되게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케이스워크라고 조금 피곤한 그런 느낌이 아주 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문제들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난번에 그리디로 점수를 딴 분들이 이번 이번 케이스워크 셋으로 점수를 좀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뭐 다음번 방송이나 뭐 할 때 보도록 합시다. 다음 대회 언제지? 다음 대회는 오 다음 대회 3일 뒤에 있네. 이 엽솔비니아 싫어요. 저 몬스터 헌터 좀 하고 잘 거예요. 다음에 봐요.